오늘 리뷰할 카메라는 소니의 새로운 시네마 라인 카메라 FX6입니다. 소니는 최근 FS6를 출시하면서 베니스, FX9, FX6로 이어지는 시네마 라인을 구축 중입니다. 이 세 카메라의 공통점이라면 소니 네이티브 렌즈를 사용할 수 있는 이 마운트에 풀프레임 센서가 탑재됐고 듀얼 베이스 ISO가 적용됐으며 베니스로부터 물려받은 일관된 S로그3 감마와 컬러 사이언스를 둘 수 있습니다. 네이티브 렌즈의 장점이라면 시내 렌즈 대비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뛰어난 화질의 푸티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인데 무엇보다 AF가 가능하다는 게 너무나 큰 장점인 거죠. FS6에는 α7S3와 동일한 4K 풀프레임 센서가 탑재됐고 다이나믹 레인지는 최고 15스탑 이상입니다. 이미지 프로세서 역시 α7S3와 똑같은 비욘즈 XR이며 이는 이전 세대 시네마 캠코더 FX5 마크2의 그것보다 약 4배 정도 빠릅니다. 덕분에 FHD에서 최대 240프레임 레이트, 4K에서 최대 120프레임 레이트의 리얼타임 레코딩이 가능하고 들어오세요. 또 풀프레임 센서를 약 9ms로 빠르게 스캐닝해서 젤로 현상 억제에도 효과적입니다. 소니에서 정의한 FS6의 정체성은 그립 앤 슛입니다. 잡고 바로 찍는다. 핸드헬드 촬영을 하기 때문에 퀵 패닝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이럴 때 젤로 현상이 심하면 수직으로 걷어야 할 피사체가 옆으로 눕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젤로 현상이 최소화되는 게 중요하겠죠. 이 작은 바디에 참 다양한 편의 기능들이 내장됐어요. 그 중에 으뜸이라면 저는 주저없이 전자식 가변 ND 필터를 뽑겠습니다. 이건 쓸 때마다 느끼지만 너무 좋아요. 기본 ND가 4분의 1로서 빛을 4분의 1만 투과시키고요. 최대 ND 128분의 1이 돼서 빛을 128분의 1만 투과시키는 거죠. 그리고 ND 오토 버튼을 1초 이상 길게 누르고 있으면 문자 그대로 ND가 오토가 돼서 노출 정도에 따라 ND 수치가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FX6는 α7S3에서 센서와 프로세서를 물려받았고 컬러 사이언스를 비롯한 디지털 시네마 기술과 편의사항 등은 상위 시네마 라인 카메라에서 물려받았습니다. FX9과 마찬가지로 FX6에는 두 가지의 촬영 모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커스텀 모드, 다른 하나는 시내 EI 모드입니다. 또 커스텀 모드에서 SDR, 렉 절공구조, 그리고 HDR, HLG로 나뉘고요. 영상의 무드를 위해 컬러 그레이딩이 필요한 촬영에는 시내 EI 모드를, 컬러 그레이딩을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촬영에는 커스텀 모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커스텀 모드의 SDR의 경우 장면 파일은 S시네톤, 스탠다드, 스틸, 렉 젤공구 이렇게 4개가 기본 내장됐는데요. 장면 파일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싶지만 그냥 픽처 프로파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렉 젤공구, 하이라이트가 클리핑 됐고 채도가 높은 편이에요. 이건 스틸이고요. 사진용 감마라서 채도가 높고 대비도 꽤 센 편이죠. 이것도 하이라이트가 조금 클리핑 됐어요. 두 장면 파일의 화이트 밸런스가 레드 쪽으로 시프트 된 상태라서 전반적으로 붉어 보입니다. 이건 스탠다드예요. 하이라이트가 클리핑 됐지만 채도는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화이트 밸런스가 옐로우와 그린 쪽으로 시프트 되는 바람에 피부톤이 그닥 예쁘지 않아요. 마지막 S 시네톤입니다. S시네톤은 베니스의 시네마 룩을 기반으로 개발된 장면 파일로서 FX9에 처음 적용돼 각광을 받았습니다. 피부톤 발색하며 전반적으로 준수한 룩을 보여주는데 특히 다른 장면 파일과 비교했을 때 클리핑 없이 하이라이트 데이터를 잘 유지하더라고요. 화이트 밸런스, 노출, 그리고 채도 등을 컬러 커렉션 하면 한결 더 보기 좋아집니다. 이 4개의 장면 파일 외에도 12개의 장면 파일을 추가로 저장할 수 있는데요. CF 익스프레스 카드나 SD 카드에 3D 룩업 테이블용 큐브 파일을 저장해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시내 EI 모드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요. 먼저 넷플릭스 인증에 대해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의 경제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영상업계도 이를 피할 수 없었는데요. 이 와중에도 크게 흥한 업종이 있었으니 바로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OTT 서비스입니다. 넷플릭스의 시장 지배력이 워낙 대단하기에 그들의 인증이 업계의 표준이자 세일즈 포인트가 됐습니다. 넷플릭스가 인증한 소니 카메라는 FX6를 비롯해 베니스, FX9 등 총 11종으로 넷플릭스가 요구하는 권장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 위에 있는 링크에서 확인하시고요. 영상 캡처 부분만 보자면 먼저 센서의 유효 화素수가 시네마 4K와 4K를 충족해야 하고 영상 캡처 포맷으로 로우와 압축 코덱이 있는데 압축 코덱은 반드시 올 아이 인트라 프레임이죠. 비트 뎁스는 최소 16비트 리니어
이건 카메라 외부 출력에 해당되겠죠. 또 카메라 내부에서 10비트 로그 프로세싱이 가능해야 됩니다. 최소 비트레이트는 24프레임 레이트에서 240Mbps, 감마 커브는 S로그3, 컬러 스페이스는 S게머3 시내입니다. 촬영본을 모니터링 룩업 테이블을 씌운 채로 레코딩하면 안되고 카메라의 모든 메타데이터가 같이 저장돼야 합니다. 방금 말한 건 소니 카메라의 공통사항이고요. FS6만을 위한 권장 스펙이 또 있습니다. 촬영 모드, 컬러 스페이스, 포맷, 베이스 ISO, S로그3 표준 노출, 고속 촬영, 로우 아웃풋 등 아주 구체적이죠. FX6의 비디오 시스템 안에 넷플릭스 권장 스펙이 포함되는데 이를 염두하고 비디오 포맷을 알아보겠습니다. FX6에서 지원하는 코덱은 두 가지입니다. XAVC 인트라, 올 I에 해당되겠죠. XAVC 롱, 롱 GOP를 의미합니다. 인트라 프레임은 압축률이 낮은 대신 높은 비트레이트가 필요하고 반대로 롱 GOP는 압축률이 높은 대신 낮은 비트레이트가 필요합니다. 또 같은 코덱이라도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에 따라 비트레이트의 차이가 있어요. 특이한 점은 4K 롱 GOP만 컬러 샘플링이 420 비트 뎁스 8비트라는 점이에요. 그 외 비디오 포맷은 컬러 샘플링 422 비트 뎁스 10비트입니다. FS6는 풀 HD, 4K, 시네마 4K 촬영이 가능한데 먼저 풀 HD 24프레임 레이트, 롱 GOP 푸티지부터 보겠습니다. 비트레이트가 35Mbps에 불과한데 2배 확대된 걸 감안한다면 그래도 무난한 화질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풀 HD 24프레임 레이트 인트라 프레임 푸티지예요. 비트레이트가 89Mbps고요. 이전 푸티지와 비교해 볼게요. 비트레이트가 54Mbps나 차이가 나지만 지금처럼 움직임이 크지 않는 상황에서는 화질 차이가 그렇게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클로즈업 푸티지를 비교해 보더라도 비트레이트에 따른 화질 차이는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대신 고속 촬영에서는 비트레이트에 따른 화질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이번에는 4K 푸티지예요. 4K 24프레임 레이트 롱 GOP, 비트레이트 100Mbps예요. 풀 HD 화질에 비해 확실히 나아졌죠? 이건 클로즈업 푸티지예요. 비트레이트 100Mbps에 불과하지만 디테일 표현이 아주 훌륭해요. 때문에 커버되지 않는 접티와 뭉친 파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메이크업을 잘해야 해요. 안 그럼 피부를 닦아야 하니까. 만약 피부를 닦아야 한다면 인트라 프레임 푸티지에서 해야겠죠? 압축률은 낮고 비트레이트는 높으니까. 24프레임 레이트로 딱 떨어지는 시네마 4K, 4K 시퀀스에 시네마 4K 푸티지를 맞추니까 위아래 넷터박스가 생깁니다. FS6의 4K 푸티지는 사실 칼같은 선에도 그런 느낌은 없어요. 하지만 디테일을 꽉 움켜진 진득한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디테일 표현력이 떨어지면 피부가 뽀샤시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FX6는 피부 디테일을 아주 섬세하면서 진하게 표현해요. 때문에 메이크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피부가 상당히 거칠어 보일 수 있어요. 메이크업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하나 빠진 것 같지 않나요? 최신 미러리스 카메라에 들어가는 H.265가 없다는 거죠. α7S3에 이미 H.265가 사용되고 있으니 라이센스 문제는 아닐 거예요. 물론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 사실 이 정도 그레이드의 카메라에서는 비디오 포맷의 안정성과 기존 편집 프로세서와의 호환성 이 두 가지를 다 잡아야 해요. 그래서 이미 검증된 XAVC 인트라 클래스 300을 메인 비디오 포맷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F55 시네알타 카메라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여러 방송사를 비롯해 많은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프로세싱을 하고 있으니까요. FX6는 16비트 리니어 외부 출력과 10비트 S로그3 감마 내부 레코딩을 지원하고 최고 15스탑 이상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FS6에서 S로그3 감마로 촬영하려면 촬영 모델을 반드시 시내 EI 모드로 설정해야 합니다. EI, 익스포저 인덱스, 노출 지수를 의미하고요. 시내 EI 모드에서는 커스텀 모드와 달리 ISO가 고정되는데 바로 S로그3 감마의 듀얼 베이스 ISO 800 또는 12800으로 고정되는 거죠. 커스텀 모드의 ISO와 구분하기 위해 800EI, 12800EI 이런 식으로 숫자 끝에 EI가 붙습니다. 4K 24프레임 레이트, XAVC 인트라, S로그3 감마의 컬러 스페이스는 S게머3 시네, 모니터링 룩업 테이블은 S709, 베이스 ISO 800, 딱 넷플릭스 권장 스펙이죠. 소니 기술 문서에 따르면 S로그3 촬영 시 18% 그레이 카드의 표준 노출은 41 IRE입니다. 모델이 들고 있는 18% 그레이 카드만 크롭해보면 표준 노출 41 IRE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내 EI 모드에서는 ISO 800이나 12800으로 고정된다고 했었죠. 지금 ISO 800으로 고정된 상태고요. 노출 지수도 800 이하로 맞췄습니다. 지금 두 영상의 색감이 다르게 보이죠? 실제 푸티지에는 룩업 테이블이 적용되지 않았고 미리 보기에만 모니터링 룩업 테이블이 적용됐습니다. ISO, 게인, 그리고 노출 지수는 로우, 미들, 하이 이렇게 3개의 프리셋으로 저장할 수 있고 ISO 게인 스위치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400 이하로 노출 지수를 원스톱 낮춰도 원본 푸티지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미리 보기에서 어둡게 보인다고 조리개 수치를 원스톱 낮추면 원스톱만큼 밝아집니다. 1600 이하로 노출 지수를 투스톱 높여서도 원본 푸티지에는 여전히 원스톱 밝은 상태예요. 이때 조리개 수치를 투스톱 높이면 800 이하의 기준으로 원스톱 어둡게 되죠. 노출 지수가 모니터링 룩업 테이블에는 영향을 끼치지만 실제 푸티지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ISO가 고정됐으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원스톱씩 어둡게 찍었고 다시 원스톱씩 밝게 찍었어요. 다시 41 IRE 푸티지입니다. 렉 709 룩업 테이블을 적용하면 조금 어두워요. 노출 보정과 컬러 커렉션을 했더니 참 예쁘게 발색됩니다. 48 IRE 푸티지고요. 렉 709 룩업 테이블만 적용해도 노출을 따로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컬러 커렉션만 해도 충분히 예쁩니다. 55 IRE라서 렉 709 룩업 테이블을 적용하면 역시나 밝아요. 하지만 노출 보정과 컬러 커렉션을 하면 다른 푸티지와 다름없이 발색이 아주 예쁩니다. 이번에는 노출 언더 푸티지를 보겠습니다. 원스톱 노출 언더인 상태에서 렉 709 룩업 테이블을 적용하면 당연히 어둡습니다. 그래도 원스톱 노출 언더는 무난하게 컬러 커렉션이 됩니다. 투스톱 언더 27 IRE 푸티지예요. 렉 709 룩업 테이블을 적용하면 엄청 어둡죠? 노출 보정과 컬러 커렉션을 하면 발색이 예쁘긴 한데 색 틀어짐이 있고 확대해보면 컬러 노이즈가 눈에 띕니다. 컬러 커렉션을 해보면 노출 언더일 때보다 노출 오버일 때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때문에 절대 노출 지수를 베이스 ISO보다 높게 설정하지 마세요. 노출 언더가 되니까요. 표준 노출을 테스트해보니까 48에서 50 IRE 정도가 딱 좋더라고요. FS6의 제브라 1레벨을 55%로 여기서 55%는 55 IRE와 같습니다. 조리개를 10%로 설정하면 55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돼서 표준 노출 50에서 60 IRE에 해당되는 범위에 제브라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브라 1과 2레벨이 웨이브폼의 노란색 기준선으로 표시되니까 참고하세요. 조명이 부족해서 어둡게 찍을 것 같다. 그럴 땐 또 다른 베이스 ISO 12800으로 설정하면 좋습니다. 적정 표준 노출 48 IRE를 위해 ND 필터로서 투광량을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컬러 커렉션을 해보면 ISO 12800인데도 컬러 노이즈가 아주 적은 편이에요. 물론 ISO 800 푸티지와 비교했을 때 마치 필름 그레인처럼 입자가 고운 컬러 노이즈가 발견되지만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저조도 환경에서 S로그3 감마로 촬영하는 건 사실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어차피 노이즈가 올라온 블랙을 다시 눌러줘야 하거든요. 그럴 거면 차라리 S 시네톤으로 촬영하는 게 낫습니다. 괜한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S 시네톤도 두 개의 베이스 ISO가 있어요. 낮음과 높음. 먼저 낮음부터 테스트했어요. 너무 어두우니까 ISO 800부터 시작합니다.
보다시피 같은 ISO라고 하더라도 낮음과 높음에 따라 ISO 증폭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 결과 노이즈 입자의 크기와 양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어둡다 싶으면 무조건 높음. FX6는 슬로우앤 퀵 모션을 지원합니다. 풀 HD 촬영 시 최저 1프레임 레이트부터 최고 240프레임 레이트까지, 4K 촬영 시 최저 1프레임 레이트부터 최고 120프레임 레이트까지 촬영할 수 있어요. 24프레임 레이트로 촬영한다면 23프레임 레이트 이하는 미속 촬영에 해당됩니다. 느리게 찍어서 빠르게 저장하는 거죠. 인터벌이나 타임랩스 촬영에 사용되고요. 25프레임 레이트 이상은 슬로우 모션을 위한 고속 촬영입니다. 빠르게 찍어 느리게 저장하는 거죠. FS5 시리즈와 FS7 시리즈의 고속 촬영은 리얼타임이 아닌 캐시 방식이었어요. 예를 들어 풀 HD 240프레임 레이트로 8초 동안 고속 촬영이 가능한데요. 이걸 풀 HD 24프레임 레이트로 10배 풀어서 저장해요. 그러니까 8초 동안 고속 촬영을 하고 80초 동안 슬로우 모션으로 저장하는 거죠. 저장될 때까지 1분 20초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기다려야 돼요. 이럴 때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엄청 뻘쭘합니다. FS6의 이미지 프로세스가 빠르긴 빠른가 봐요. 풀프레임 센서인데도 리얼타임 고속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이건 FX9도 마찬가지죠. 고속 촬영을 하려면 SNQ 메뉴에서 원하는 프레임 레이트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60프레임 레이트로 고속 촬영을 하고 24프레임 레이트로 2.5배 느리게 저장됩니다. 최근 출시된 미러리스 카메라 중에서도 4K 60프레임 레이트를 지원해서 사실 풀 HD 60프레임 레이트가 큰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도 피부나 머리카락 디테일을 생각 이상으로 잘 표현해 줍니다. 지금 4K 시퀀스에 맞추느라 2배 확대된 걸 감안하고 보셔야 합니다. 120프레임 레이트부터는 디테일 표현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피부는 살짝 닦은 것 같고 머리카락은 부분적으로 떡져 보이죠. 180프레임 레이트에서는 선회도가 눈에 띄게 떨어져요. 이 때문인가요? 피부에 잡티가 없어져서 완전 매끈해졌고 머리카락이 덩어리지기 시작했습니다. 240프레임 레이트는 180프레임 레이트와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사실 프레임 레이트가 한 장 늘어날 때마다 이미지 프로세서에 가해지는 부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때문에 모든 디테일을 온전히 표현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신기한 건 180프레임 레이트에서는 MF, 수동 초점으로만 촬영을 해야 해요. 아니 근데 240프레임 레이트에서는 AF가 되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지금부터 4K 슬로우 모션입니다. 먼저 4K 60프레임 레이트예요. 풀 HD 슬로우 모션에 비해 당연하게도 선회도와 해상력 모두 압승입니다. 4K 120프레임 레이트예요. 120프레임 레이트에서 센서를 10% 크롭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회도와 해상력은 60프레임 레이트에 못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같습니다. 다만 4K 120프레임 레이트에 엄청난 비트레이트를 감당하려면 고가의 CF 익스프레스 타입 A 카드가 필요해요. 이건 풀 HD 240프레임 레이트도 마찬가지고요. 미러리스 카메라의 경우 사진 촬영도 같이 해야 해서 참 다양한 초점 영역이 있지만 FS6는 영상 촬영만 하면 되니까 심플하게 딱 3개만 있습니다. 와이드, 존, 플렉시블 스팟. 저는 존은 쓰지 않고 와이드와 플렉시블 스팟을 사용하는데 이 중 주로 사용하는 건 와이드예요. FS6에는 7단계의 AF 전송 속도와 5단계의 AF 피사체 이동 감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에서는 AF 전환 속도, AF 피사체 전환 감도라고 하거든요. 기능은 같은데 이름이 달라요. 이건 또 왜 이러는 걸까요? 두 옵션 모두 가장 높습니다. AF는 길게 보여드릴게요. 눈이 잡히고, 자 멈추고, 오른눈 가리고, 왼눈 가리고. 아, 왼눈만 가려야지. 손 내리고. 자, 왼쪽 볼까요? 자, 정면 보고. 아예 오른쪽 볼게요. 정면 보고. 다시 오른쪽 봐볼까요? 정면 보고. 완전 빠지면 안 되고 살짝만 이쪽 볼게요. 정면 보고. 자, 숨어 볼게요. 일어나고 이쪽 빠질게요. 완전 쭉 빠지세요. 자, 들어오고 완전 빠져볼까요? 자, 다시 들어오고 그다음에 살짝만 가볼까요? 옆걸음으로. 다시 이쪽으로 옆걸음으로 가도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깨가 몸이 살짝만 걸려 있어도 초점을 잡는 상태. 다시 정면으로 와볼게요. 더 와볼까요? 어느 정도 초점이 잡히는지. 다시 제자리로 돌아서 쭉 가세요. 오케이, 잘했어요. 정면 보고. AF 피사체 이동 감도는 그대로 5단계지만 AF 전송 속도는 4단계입니다. 4단계일 때 보다 더 자연스럽게 AF가 전환되더라고요. 오세요. 천천히. 네, 오고. 그렇죠. 자, 멈췄다가 왼눈 가리고, 자, 오른눈 가리고, 양쪽 눈 다 가리고, 손 내리고. 왼쪽 볼까요? 완전 돌려서. 그렇죠. 살짝만 이쪽으로 보고 눈 잡히고. 그렇죠. 자, 반대쪽. 살짝만, 너무 돌았어요. 조금만 더 덜 돌까요? 잡히고. 그다음 정면 보고. 자, 숨어 볼까요? 자연스럽게. 자, 일어나고. 자, 이쪽으로 빠지고. 자, 정면 보고. 그리고 이쪽으로 빠지고. 다시 들어오고. 한 3발자국 뒤로. 자, 움직여 볼게요. 왼쪽으로. 편하게 움직이세요. 예. 그렇죠. 자, 이쪽으로. 그리고 정면으로 다시 다가 자, 돌아서 쭉 가볼게요. 자, 돌아보고 얼굴 보고. 잘했어요. 요즘 마스크 쓰는 게 일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쓰는 분들을 자주 찍게 되는데 리얼타임 IAF가 잘 됩니다. 이제는 IAF가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번엔 플렉시블 스팟이에요.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의 스포트 초점처럼 LCD를 터치해서 초점을 잡을 수 있어요. 이건 역시 AF 전송 속도는 4단계, AF 피사체 이동 감도는 5단계입니다. 서 오면 돼요. 오케이. 좋다. AFS가 되는 거라. 초점 맞추고. 다시 정면 초점 맞추고. 좀 뒤로 가볼까요? 이렇게 맞춰주는 거라. 이쪽으로. 조금만 덜 나가고. 이쪽으로 가볼까요? 자, 완전 나가볼까요? 오케이. 조금 천천히 옆걸음으로 가볼까요? 옆걸음으로. 멈췄다가 옆걸음으로. 다시 왔다가. 이렇게 잡고 뒤에 초점 맞추고 정면 맞추고 초점 맞추고 정면 맞추고. 오케이, 아주 좋은데? FS6는 시네마 라인 중에서도 가장 작고 가볍습니다. 바디 무게만 본다면 약 890g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렌즈를 사용하면 노닌 S에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가 앞뒤로 긴 형태라서 무게중심을 잡는데 좀 까다롭긴 합니다. FX6의 단점이라면 손떨림 보정 기능이 없다는 점이죠. 이것 외에는 진짜 단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카메라입니다. 제가 지금도 사용 중인 이 FS5의 2015년 당시 출시가가 85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FX6의 출시가도 850만원입니다. AF가 되는 풀프레임 시네마 카메라가 6년 전 가격 그대로 나왔습니다. 진짜 이 성능에 이 가격이면 혜자 중에 혜자죠. 저도 지금 여유가 있었다면 할부로라도 구입을 했을 텐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네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됐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